똑똑하게 항생제 줄이기 러닝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양돈 생산 과정에서 항생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돼지에게 항생제를 가장 흔하게 투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대부분의 항생제는 사료나 물에 섞어 먹이는 방식으로 투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재 첨가 사료는 일반 사료에 동물용 의약품을 섞어 만든 사료를 뜻합니다. 특히 항생제의 약 80%는 생후 10주 미만의 어린 돼지에게 사용됩니다. 이 시기는 면역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만큼 항생제 사용이 가장 많고, 따라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구간이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주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린 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곤 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집약적 사육 환경 때문에 돼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생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신 활용이나 농장의 차단 방역 같은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이고, 또 약재가 섞인 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겹치면서 농장에서 항생제가 과하게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혈류 감염에서도 MRSA나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대장균 같은 강한 내성균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권장 기준을 넘는 항생제 사용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동물에서 사용된 항생제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내성균을 전파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연구에서 동물에서 유래한 내성균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미생물이 약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나 항균제가 원래 목적했던 감염 치료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항생제 내성을 세계적인 보건개발 위협으로 꼽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약 127만 명이 직접 사망했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면 전체 495만 명의 사망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합니다.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의료비, 2030년까지는 1조에서 3조 4천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플루오로키놀론처럼 강력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사료나 수의 치료 과정에서 이런 약이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균 성장 촉진제 사용을 금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는 내성균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보파르신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는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엔테로코커스균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리즈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양돈 생산 과정에서 항생제가 언제 어떻게 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실천 방법을 함께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여정 계속 함께 가볼까요?